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네, 송철수입니다. 네, 2020년도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후딱 지나가네요. 네, 올 한 해 모두들 고생 많으셨는데 다행인 게 제가 결산 미팅 시즌이거든요. 해가 바뀌기 전에 보통 이제 지금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많은 병의원들 직접 방문 상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치과가 다른 병과에 비해서는 수익 구조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편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달 준비해 주신 내용은? 네. 고액 현금 거래 사실 통보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다뤄봤는데 작년에도 이맘때쯤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올해도 똑같은 시기 이맘때들 많이 받으셔서 시의성 있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원장님도 많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이 되겠네요. 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금융정보원 FIU라는 어떤 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들어보셨다. FIU. 네. 시중 금융기관에서 특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정보원에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이 관련 법령은 이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9.11 테러 이후에 어떤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제 만든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 테러나 마약과 관련된 자금을 이제 통제하려고 미국이 만드니까 이제 미국에서 주요 국가들 우리 우방국들도 만들어라. 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세무서에서 우리가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이제 금융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국세청이라는 여러 기관들이 이제 수집을 해서 뭔가에 이제 자료를 활용하는 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 네. 금융기관에서 정보원에 제공하는 그 거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심 거래냐, 고액 현금 거래냐. 그 의심 거래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입출금이 반복이 됐는데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융정보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고액 현금 거래인데 오늘 다뤄볼 주제죠. 네.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동반한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정보원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객관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부합되면 자동으로. 기준이라는 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년 7월 1일 이후에는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네, 현금 입출금 금액이요. 그 전에는 5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2천만 원 쭉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실제 통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했고 금융정보원에서 그리고 제공한 정보 내용은 17년도부터 이제 19년 6월 30일까지는 이제 2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19년 7월부터 19년 12월 말까지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7년도부터 19년 총 3개년치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했네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2천만 원. 그리고 당연히 정보를 요청한 기관은 국세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준비한 것이고요. 이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제가 이제 국세청 이제 담당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직접 우리 독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어떤 경위로 통보서가 온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다 그 관할 부서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첨단 탈세 방지 담당관실입니다. 제목이 좀 그래서 탈세 방지 업무를 주로 다루는 부서인데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그 이유는 단순히 표본 수집이다. 단순 자료 수집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공 정보를 요청한 것은
아니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시키면서 이분을 타겟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뭐 통보서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으셨던 분은 제 경험칙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안 할 정도라서 자체만으로 문제는 아니고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데 매번 표본 조사나 수집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업종별로 하거나 특정 뭐 방식을 수집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받았다고 너무 심각해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 말씀하신 거 네. 같네요. 근데 우리 뭐 원장님들 보시면 뭐 문제가 없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뭔가 나의 정보를 누군가가 제공을 하고 요청을 하고 열어본다는 것 자체를 기분 나쁘실 수는 있죠. 기분 뭐 유쾌하지는 않죠, 절대.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11월 10일이네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짜는 거의 비슷하고 11월 중으로 아마 5월 중이었을 거예요. 정보를 제공한 날짜는 그래서 특정 뭐 근거에서 6개월 이후에 이제 통보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네, 날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공하자마자 바로 네, 이제 좀 차이 통보를 했다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국세청에서 특별히 유예 요청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수집 어떤 시기가 좀 늦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뒷장에 그 안내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동일인이 하루에 지금은 1,000만 원이죠.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회사가 금융정보원에 제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예시에서 말씀대로 이제 현금, 입출금, 현금, 커런시, CTR이니까. 예, 그리고 수표와 현금 교환. 그리고 결국은 또 현금 인출. 네, 그러니까 현금의 무통장인데 결국은 이제 현금이 꼭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커런시가. 네, 그런 내용만 이제 정보 제공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또 원장님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 이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 하루라는 게 한 금융기관 그렇죠. 땅 2,000만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금융기관에 바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타 금융기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거래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0시에서 24시. 그러니까 하루라는 게 24시간이라고 해도 그날. 그렇죠. 그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시키면서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 해도 이건 해당 사항 없다. 그렇죠. 야, 보고 대상과 비보고 대상. 근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CTR로 보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네. 예. 일단은 보고 대상인 것들 보면 현찰의 입출금입니다. 그러니까 현찰에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커런시니까 현찰. 그러니까 현찰끼리의 거래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법이 마련된 거는 뭐 마약이라든가 뭐 테러라든가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테러 조직 자금을 잡으려고 사실 뭐 탈세는 곁다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그게 또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그렇죠. 보고 대상입니다. 현금을 수표로 인출하는 건 안 되지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는 이제 보고 대상이다. 사실은 정밀하게 하면 수표라는 게 그 특정 그 디파짓 계정을 사실은 표시하는 증서거든요. 그리고 비보고 대상을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통보서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2천만 원, 1,000만 원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모든 뭐 거래가 2천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가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도 꽤 계세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현찰이 동반되어 있고 계좌 간 이체는 아니다. 커런시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금융기관 통해 가지고 계좌 간 이체를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거가 남으니까. 네. 그래서 계좌 간 이체는 뭐 몇 억을 하든 뭐 보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또 외국한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현금 입출금을
국세 세금 낼 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세금이 또 근데 다 근데 고액이니까. 법령에 보면 공과금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뭐 국세나 지방세나 뭐 전기요금 등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입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갑이 이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1,200만 원을 이체했다라는 건데요. 보고 대상은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이체 1,200만 원이긴 하지만 계좌에서 계좌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대상은 아닌 거죠. 커런시가 이제 네. 아끼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갑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 수표로 인출했다. 말 그대로 수표로 인출했기 때문에 수표를 받은 거잖아요. 네, 현금이 계좌를. 없으니까. 네. 그래서 보고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 아까 먼저 설명해 주신 이유가 보통 원장님들이 수표를 현금으로 그러니까 종이니까 네, 네. 현금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좀 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갑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을 그 동일 거래 일에 하루에 네, 7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입금하고 그리고 같은 날에 동일 계좌에서 700만 원을 출금했다. 그럼 1,000만 원 넘어가는 네, 거예요. 합치면 1,400만 원이라서 보고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거래 기준 1,000만 원은 입금과 출금을 따로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입금은 1,000만 원이 안 넘었죠. 출금 또한 1,00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또 마지막 12월 1일 오전에 오전 12시에 예. 자신 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500만 원? 네, 5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3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800만 원? 800만 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2일 날 다음 날인데 오전 10시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되기 전에? 예. 10시 전날 오전 12시에 첫 거래가 있었고 오전 10시에 5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니까 24시간으로 보면 합치면은 1,000만 원 넘어가요. 1,000만 원이 넘어가지만 이것도 보고 대상이 아닌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시에서 24시. 24시간이 아니라 네. 하루. 네. 1영업일. 네. 1영업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네 가지 케이스가 다 거래 대상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반대로 조금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지금까지 고액 현금 거래 통보서와 관련된 내용 다뤄봤는데요. 내년에 뭐 그 이후에 또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뭐 염려하실 일은 아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제 통보서가 오는 것이고 가급적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